이번에는 외모가 잘생겨도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난 왜 연애를 못하지?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썸을 타고 연애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봄이 오고 가을이 와도 여전히 솔로일까요? 아마 가장 쉬운 대답은 그 사람이 별로라서일 것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관계심리학의 대가인 텍사스 대학 심리학과의 폴 이스트윅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이스트윅 교수는 129명의 학생을 9개 조로 나눈 후 학생들에게 같은 조에 속한 이성의 매력도를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외모, 능력은 물론 그 사람과 연애하면 얼마나 잘해줄 것 같은지,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기말고사를 앞둔 기간, 이스트윅 교수는 똑같은 설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 초의 평가와 학기 말의 평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기 초에 매력을 평가했을 땐 여러 학생이 한 사람에게 준 점수가 비슷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세 달 후 기말고사 직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평가자에 따라 한 사람에게 준 점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사람에 대한 매력도 평가가 평가자마다 달라진다니,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매력을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썸도 잘 타고 연애도 잘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연애 고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트윅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객관적인 점수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각자의 취향과 주관에 따른 주관 점수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할 때 우리가 얼굴, 능력 하고 노래를 부르는 영역의 점수는 높아봐야 100점 만점에 3, 40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연애를 하냐 못하냐가 외모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뭐로 결정되는 거죠? 그동안 전 얼굴이나 몸매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연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트윅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솔로 탈출 방법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날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좋아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매력을 100점으로 표현하자면 60, 70점 정도로는 연애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 80점은 돼야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네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좋아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비로소 연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매력을 60, 70점 정도로 봐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솔로 탈출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80점 이상으로 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당신의 매력을 80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매력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솔로 기간이 길어진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외모나 능력 같은 객관적인 매력이 부족해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비싼 옷을 사고 좋은 차를 뽑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아예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매력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부분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전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매력에만 집착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외모나 능력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라.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주관적인 매력은 어떻게 높이는 거죠? 땡! 질문이 틀렸습니다. 주관적인 매력은 높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관적이니까 말입니다. 주관적인 매력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좋게 보이기도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필하는 주관적인 매력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색깔과 개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철수와 훈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외모와 능력은 평균 이하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철수는 특별한 특징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라서 여성들이 평가한 매력도 점수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철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귈 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훈이는 좀 다릅니다. 훈이는 뭔가 느낌이 센 사람입니다.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그래서인지 훈이와는 죽어도 안 사귀겠다고 말한 사람이 2명이나 있긴 하지만 뭐 어떤가요? 훈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명이나 있는데요. 안티가 있어야 팬이 있습니다. 연애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딱히 별 특징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함. 누구에게도 30점 이하가 아니면서 누구에게도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안티팬도 없고 동시에 광팬도 없는 그런 평범함이 연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이 오랜 솔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이 무색무취한 사람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당신만의 느낌, 맛, 색깔, 개성, 그게 무엇이든 연애는 이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연애를 취업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객관적인 매력은 서류 전형, 주관적인 매력은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매력은 주관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면접 기회를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매력을 보여줄 틈도 없이 서류 전형에서 광탈해버리면 연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스트윅 교수의 실험에서 확인했듯이 주관적인 매력은 단기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슬며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류 전형에서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면접을 볼 수조차 없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류 전형 없는 회사에 지원하면 됩니다. 연애 상대를 만나는 방법에는 크게 소개팅류와 모임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개팅류는 연애를 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선 서류 전형이 중요합니다. 미리 상대방의 얼굴, 학벌, 직업 등을 확인한 뒤 대부분 첫 만남에 판단을 내립니다. 반대로 모임류는 같은 반, 같은 과, 같은 회사, 동아리, 조모임, 스터디 등등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모임류는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애초에 연애하려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연애 면접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트윅 교수의 실험에서 알게 된 지 3개월이 지나면 주관적인 매력이 70%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만의 매력이 충분하다면 당신도 분명 누군가의 면접을 가뿐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임류의 유일한 단점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 중 당신의 모습에 주관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말이 갑자기 고백을 턱 하라는 게 아니라 모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둘만의 러브러브 면접 모드로 서서히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매력으로 봐주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10%에게 어필하는 나만의 매력과 그 10%를 알아보는 안목이 결합하면 당신은 연애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모가 잘생겨도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